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배워볼 내용은 바로 조명 방식과 그것을 어떻게 설계하면 좋은지 방식 그리고 설계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이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들 접해 보셨을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도 다 조명이고 저를 비추고 있는 조명도 다 조명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명 앞에 서야지만 여러분이 또 저를 보시기에도 편하고 그리고 이 강의를 수강하시기에도 편하잖아요. 그럼 이러한 조명은 도대체 어떻게 공간마다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 한번 지금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우리 조명 방식부터 시작을 해볼 것인데요. 조명 방식은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기구의 배광에 의한 조명 방식이라고 해서 나뉘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배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퍼센테이지들이 나와 있게 되죠. 자, 결국에 이 조명이라고 하는 것이 밑으로는 얼만큼이 나오고 위로는 얼만큼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이것을 배광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쉽게 말해서 이 위쪽은 이제 천장에 조명이 매달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위쪽에 있는 퍼센테이지는 위쪽 천장 쪽으로 가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고요. 이 광원으로부터 광속이 나오는데 이 밑에 쪽에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즉 작업면이라든지 어떤 사람, 물체들이 위치하는 그런 공간으로 나오는 비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왼쪽에는 어떤 조명이 있냐면 직접 조명이 있습니다. 자, 직접 조명은요. 위로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아래로만 대부분의 빛이 나오는 형태를 띠게 되고 자, 그때 배광 곡선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원의 형태로 나타나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아래로 이렇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옆으로 가면 갈수록 빛이 나오지 않고 전부 다 이제 아래쪽으로 갔을 때 최대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반직접 조명 같은 경우에는 직접 조명보다 위로 조금 더 가고 아래로는 이제 확 내려오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 전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확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말 그대로 위로도 골고루 아래로도 골고루 보내는 조명이다. 자, 그다음에 반간접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위쪽으로 대부분이 가고요. 아래쪽으로는 한 이렇게 일부만 좀 오는 형태. 자, 그다음에 간접 조명은 위로 아예 전부 다 위쪽으로 가게 되고 아래쪽으로는 거의 오지 않는 빛이 오지 않는 그런 조명을 간접 조명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간접 조명은 어때요? 빛이 연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조금 더 좋은 조명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분광 분포라고 있는데요. 자, 분광 분포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부분이 빛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자, 직접 조명인 경우에는 요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이 가운데가 뭐냐면 우리 광원이 위치한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광원이 위치한 곳을 기준으로 밑으로 대부분의 빛이 나오는 것이 직접 조명이잖아요. 거의 다 나오는 것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밑을 기준으로 다 내려오고 있다가 반직접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일부는 위로 이렇게 가게 되고 아래로 그래도 대부분 나오게 되죠. 전반 확산은 그 중간에 있게 되는 것이고요. 반간접의 경우에는 위쪽으로 대부분이 가고 아래쪽으로는 일부가 오게 되고 간접인 경우에는 위쪽으로 거의 다 오고 아래쪽으로는 거의 오지 않는 그런 형태를 나타낸 것이 이런 배광에 따른 조명 분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직접, 반직접, 전반 확산, 반간접, 간접을 나눌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용도는 나와 있는데 공장 다운라이트라고 해서 우리가 뒤쪽에서 다운라이트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다운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밑으로 빛을 확산시키는 겁니다. 즉 아래쪽으로 빛을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조명은 보통 이런 거 공장 다운라이트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스포트라이트라든지 아니면 샹들리에 같은 것도 다 직접 조명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반직접이나 전반 확산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상점 이런 곳에 보통 사용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병실, 침실은 우리 아무래도 눈이 부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직접 조명은 빛이 강하게 오는 반면에 눈부심을 유발합니다. 근데 이 반간접이나 간접은 대부분의 빛을 위쪽 천장이나 벽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눈이 부시지 않아서 편안함을 연출할 수가 있고요. 자, 병실에는 또 환자분들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직접 조명이 가면 불쾌함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간접이라든지 반간접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침실도 우리가 잠을 자야 되는데 이게 빛이 강하게 들어오면 잠을 잘 못 자잖아요. 우리가 커튼을 설치를 할 때도 암막 커튼이라고 하죠. 자, 그런 것을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가 떠도 빛이 안 들어오게 막기 위해서 암막 커튼을 설치를 하게 되잖아요. 자, 그로 인해서 어쨌든 눈부심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정의를 살펴보죠. 자, 직접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직부등, 스포트라이트, 펜던트, 샹들리에 등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기구로부터 발산되는 광속의 90에서 100% 거의 일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하는 조명을 직접 조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비용이 저렴하지만 눈부심이 발생한다는 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림자가 이제 강하게 생깁니다. 빛이 강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밑에 만약에 사람이나 물체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을 강하게 쏘면 그것에 의해 그림자가 생기죠. 그림자가 생기면은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입체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물체를 식별하는데 조금 더 형태를 식별하는데 편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밑으로 빛이 대부분이 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반직접 조명은 위쪽으로 조금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기구로부터 발산되는 광속의 60에서 90%가 아래로 향하고요. 대부분이 아닌 일부는 위쪽 천장이나 윗벽에 반사시켜서 작업면의 조도를 증가시키는 방식을 반직접 조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무실이나 주택 조명 등에도 사용이 됩니다. 상점도 이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반 확산 조명입니다. 자, 기구로부터 나오는 광속이 어느 방향으로 모든 방향으로 확산하는 것, 이것을 전반 확산 조명이라고 하고 실내 전반에 균등한 조도를 얻을 수 있도록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라든지 그런 곳에 좀 균등하게 조도를 얻고 싶을 때 이러한 전반 확산 조명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고급진 사무실이나 고급진 사무실이라고 하는 거는 인테리어가 잘 된 사무실 이런 거겠죠. 자, 고급 사무실, 주택, 공장 등의 전반적인 조명에 이용이 된다. 핵심은 뭐예요? 실내 전반에 균등한 조도를 갖기 위해서는 전반 확산 조명을 선택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반간접 조명입니다. 자, 기구로부터 나오는 광속의 60에서 90%는 위로. 제가 계속 퍼센테이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정의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정의를 계속해서 우리한테 뭐라고 할까요? 마인딩 한다고 한다요? 이 뇌에다가 계속해서 주입을 하는 거죠. 아,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해서 계속 주입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소리내서 입으로 말씀 한번 해보시고 보시면 조금 더 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천장을 주광원으로 사용하여 천장의 재질 및 색상이 고려되어야 하고요. 화장실 벽 등이나 전시실의 조명에 이용이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인테리어, 고급진 인테리어를 연출을 하려면 아무래도 직접 이렇게 비추는 조명보다는 어느 벽이나 천장을 반사시켜서 오면은 조금 더 은은하고 아늑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간접 조명은 그런 인테리어에 보통 사용이 된다. 자, 그다음에 이런 건 또 그런 것도 있겠죠. 우리 그 침실 옆에 놓는 스탠드 같은 거 되게 분위기 좋잖아요. 자, 그런 것도 이 반간접 조명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간접 조명은 기구로부터 나오는 대부분의 광속이, 모든 광속이 거의 다 윗벽 또는 천장을 반사시켜서 우리가 비추는 조명 방식을 간접 조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빛이 물체에 가려져도 그렇게 심한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좀 입체가 아니라 평면으로 보일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우리 눈으로 그렇게 감지하기는 좀 어렵겠죠. 자, 눈부심이 없고 밝음의 차이와 그림자가 없는 균등한 조도를 얻을 수 있는 것 하면 바로 간접 조명이 나와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이렇게 윗벽이나 천장을 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광에 따른 분류를 했다면 이제는 기구를 어떻게 배치하는지에 따라 좀 조명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희망하는 곳에 충분한 조도를 얻을 수 있도록 배치하는 조명을 우리가 국부 조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국부적이다 하면은 되게 이렇게 좁은 것을 나타내게 되는데 부분적으로 설치하는 방식을 말해요. 작업 위치에 가깝게 직접적으로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천장에 조명을 설치하는 형태로 적용이 되고요. 이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필요한 조도를 가장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불필요한 개소는 개별적으로 점등을 해제할 수 있다. 소등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고, 자, 전반 국부 조명은 뭐냐면 이 밑에 보시면 전반 조명이 있는데요. 한번 전반 조명부터 보고 가시죠. 전반 조명은 조명기구를 일정한 높이와 간격으로 배치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내 전체를 균일하게 조명하는 방식이에요. 아까 전에 이제 배광에 따른 건 전반 확산 조명이 있었는데 여기 배치에 의한 거는 전반 조명이라고 해서 조금 더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계획과 설치가 용이하고요. 여기 작업 대상의 위치가 변하더라도 기구 배치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그런 조명 방식을 전반 조명이라고 합니다. 왜냐? 조명기구를 일정한 높이와 간격으로 배치했기 때문에 어디 작업의 위치가 바뀌어도 균등한 조도가 이미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치를 변경할 필요가 없어서 대응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전반 국부 조명은 무엇이냐? 이 국부 조명과 전반 조명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위치는 국부 조명으로 하고요. 어떠한 위치는 평균 조도로,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부분만 국부적으로 하고 필요하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부분은 전반적인 조도로 비추는 방식, 그것이 전반 국부 조명이 되는데 대표적인 예시는 아무래도 그곳입니다. 어디냐면 수술실 같은데, 아니면은 좀 정밀 작업을 요하는 공장이라든지 그런 공간이 있죠. 그런 곳에는 여기는 일반적인 평균 조도로 하다가 자, 이쪽에 작업을 해야 될 때 또는 수술을 해야 될 때는 그곳에 국부적인 조명을 쏘는 이런 전반 국부 조명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부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눈부심이 커서 불쾌함을 줄 수가 있고요. 다소 조도를 확실하게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특징. 전반 조명은 눈부심은 없지만 조금 이제 전반적인 전체적인 균등한 조도를 얻는 사무실이나 학교 등에 사용이 되는 그런 조명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식 볼게요. 세 번째는 건축 방법에 의한 조명 방식인데 우리가 앞서 조명 기구부터 한번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반사가시라고 하는 것은 직접 조명에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뭐 장치라고 보면 되고 어떠한 기구라고 보시면 되죠. 불투명인 재료를 사용하게 되는데 결국에 이 위쪽으로 가는 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죠. 빛이 위로 가더라도 반사시켜서 아래로 확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구가 바로 반사가시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시라고 하는 것은요, 직접 조명이 아닌 반직접 조명입니다. 즉 우윳빛 유리라든지 아니면 반투명 재료로 하여금 위쪽으로도 빛이 어느 정도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시고요. 어떻게 보면 씌우는 그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주택이나 옥외 조명 등으로 보통 이용이 되고요. 자, 글로브라고 하는 것은 둥근 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둥근 덮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광원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둘러싸는 조명 기구, 광원이 여기 있으면 이것을 둘러싼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확산성 유백색 유리로 되어 있고요. 눈부심이 적어요. 왜냐면은 이 글로브에는 어떠한 투과율이라든지 반사율, 흡수율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게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눈부심이 적어 사무실용으로 사용이 되며 투명 유리에 작은 프리즘을 넣어서 만든 굴절에 의해서 배광이 조절됩니다. 자, 그다음에 루버가 있는데요. 루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명 방식에도 루버가 있지만 어떤 건축 방식에도 루버가 존재하게 됩니다. 제가 사진을 좀 몇 개를 가져왔는데 같이 보실 거예요. 자, 직접 조명용의 기구로서 날개판이 광원을 차단하여 눈부심을 방지하고 빛을 아래 방향으로 확산, 반사시키는 기구를 루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글로브에 비해 빛의 흡수가 적고 효율이 높다인데 이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볼게요. 이게 칠판이라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잘 보이시나요? 괜찮으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가림막이라고 할까요? 자, 이게 지금 건물 외벽입니다. 이 부분은 건물 외벽이에요. 건축 방법에도 루버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 여기에 햇빛이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햇빛이 만약에 이것 가림막이 없다면 햇빛이 창으로 다 들어오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굉장히 뜨거워지고 더워지고 또는 눈이 너무 부시고 할 텐데 우리가 디자인도 얻어가면서 그런 채광도 조절할 수 있으려면은 이런 가림막 같은 즉 루버를 밖에다 설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이쁘게 설치하면 예쁘게 설치를 하면 건물 외벽에서 바라봤을 때 건물 바깥에서 건물을 바라봤을 때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우수해 보일 수가 있죠.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지금 햇빛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것을 빛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명 방식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천장이거든요. 천장에 자, 이게 다 조명입니다. 조명인데 이 빛을 아래쪽으로 확산시키는 거예요.
옆으로 가지 않고 위로도 가지 않고 아래쪽으로 확산시키는 기구, 이것을 루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있나요? 우리가 딱 들어갔을 때 되게 웅장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요 밑에도 보시면 지금 여기는 지금 에어컨이고 여기 천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조명이 이 부분입니다. 자, 조명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조명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래로 이렇게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루버가 되겠고 우리가 건축 방법에 의한 조명 방식에서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눌 겁니다. 첫 번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천장면을 광원으로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천장에 광원을 매입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벽면을 광원으로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천장면을 광원으로 하는 것은 하나, 둘, 셋 이렇게 꼽을 수가 있겠는데 자, 첫 번째는 광천장 조명입니다. 광천장 조명은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떠한 이렇게 불투명이 아니죠. 투명한 이런 덮개 같은 걸 씌운 채로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천장 조명, 즉 천장을 광원 자체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건축 구조나 확산 투과제인 메탈 아크릴 수지판이에요. 이게 지금 반짝반짝하는 게 메탈 아크릴 수지판인데 여기에 천장 내부에 광원을 배치를 해서 조명하는 방식을 말하게 됩니다. 천장면이 낮은 휘도의 광천장이 되는 관계로 부드럽고 깨끗한 조명이 되어서 고조도가 필요한 장소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루버 조명입니다. 우리 루버 방금 봤잖아요. 그렇죠? 루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죠. 여기에 루버판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루버판을 붙이고 천장 내부에 광원을 배치해서 조명하는 방식. 빛을 아래쪽으로 확산시키는 방식입니다. 직접적인 눈부심이 없고요. 높은 조도로 인해서 쾌적한 낮과 같은 근사한 조명 환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루버 조명을 그 특정 각도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원래 빛이 사방으로 퍼지기 때문에 눈이 부실 수 있는데 이 루버 조명은 아래쪽으로 확산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봐도 눈부심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는 코브 조명입니다. 마치 오목하게 생겼죠. 이렇게 오목하게 홈을 파서 거기에 천장, 광원을 해서 조명을 하는 것인데요. 이는 간접 조명에 속합니다. 그래서 코브, 오목한 벽이나 천장면의 플라스틱 목재 등을 이용해서 광원을 감춘 다음에 거기에 이제 광원을 감추잖아요. 그러면 그 광원이 천장이나 벽을 비춘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천장을 비춰서 반사광으로 채광하는 조명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코브는 천장을 비추는 거예요. 천장이나 벽이 제2차 광원이 되는 관계로 반사율과 확산성이 좋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장면을 광원으로 하는 것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하면은 광천장, 루버, 코브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매입하는 방법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 광량 조명입니다. 이거는 반매입 라인 라이트라는 거예요. 라인 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으로 된 조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쭉 일자로 되어 있죠. 라인 되어 있고, 자, 광원을 천장에 반 매입하여 연속적으로 배치하는 조명 방식을 말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코퍼 조명입니다. 코퍼 조명. 자, 코퍼 조명은 뭐냐면 천장면의 환형, 사각형 등 기타의 형상으로 기구를 취부하여 실내의 단조로움을 피하는 조명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은 원래는 밋밋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천장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좀 밋밋해 보일 수 있는 디자인을 좀 다르게 바꿀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 등기구 하부에는 주로 플라스틱 판을 설치를 하게 되고요. 자, 천장이 높은 은행의 영업실이나 혹은 1층 홀과 아니면 대형 백화점 같은 그런 웅장한 곳에 보통 거기는 밋밋하면 안 되잖아요. 쇼핑을 하러 오는데 백화점이 되게 단조롭고 밋밋하면 보기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이런 조명을 채택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샹들리에도 되게 그런 인테리어적으로 우수한 그런 조명이죠. 어쨌든 매입하는 방법에 코퍼 조명이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다운라이트와 피놀라이트가 있는데 이 다운라이트는 이제 요즘에 지어지는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에도 있지만 요즘에 이제 떠오르는 인테리어 중 하나죠. 왜냐면 이제 요즘 아파트 구조가 현관을 들어와서 복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방, 거실, 안방, 작은 방, 또 작은 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복도 라인에 이 다운라이트를 이렇게 뚝뚝뚝 뚫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보다 더 좁은 구멍, 즉 피놀 라이트라고 하게 되는데 다운라이트는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광원을 넣고 매입을 해서 이렇게 쏘는 거고요. 피놀 라이트는 그것보다 구멍을 더 좁게 해서 밑으로 쏘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방식은 이렇게 피놀 라이트 또는 다운라이트가 또 있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좋아요. 오늘 집에 가셔서 혹시 이 조명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천장 보세요. 그러면은 이러한 조명이 있는데 이게 다운라이트구나, 이게 피놀 라이트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단지 이제 다운라이트, 피놀 라이트는 매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좀 교체하는 그런, 예를 들어 형광등이라든지 뭐 LED 교체는 쉽게 하실 수 있지만 이 다운라이트는 여기에 강하게 매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함부로 하긴 좀 어렵죠. 이렇게 방법이 좀 숙달이 되어야 좀 편하게 교체를 할 수 있는데 한번 교체를 하려면 좀 기술자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조심스럽게 천장에서 떼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코퍼 조명 다음에 이제 요 다운라이트, 피놀라이트를 보면요. 천장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그 속에 등기구를 매입시키는 방법. 매입형에 따라 화면 개방형, 화면이 뚫려있는 개방형 또는 화면에 이렇게 막혀있는 루버형, 루버판으로 막혀있는 루버형, 확산시키는 확산형, 그리고 반사형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벽면을 광원으로 하는 것을 보면요. 자, 코니스 조명이 있고요. 밸런스 조명이 있고 광창 조명이 있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더하면 코너 조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코니스 조명부터 보면요. 벽면을 조명하는 겁니다. 우리 코브랑 코니스랑 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자, 코브는 천장이 오목해가지고 거기에 광원을 숨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니스는 벽면에다가 이렇게 코너 쪽에 이렇게 코너를 이용을 해서 벽을 비춰서 반사광으로 채광을 하는 거죠. 자, 천장과 벽면의 경계구역에 건축적으로 턱을 만듭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턱을 만들어요. 그 내부에 조명기구를 숨깁니다. 그리고 아래 방향의 벽면을 조명하는 방식인데 이 조명이 이제 실기시험의 단답형으로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많이 보는 조명이에요.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코니스 조명을 인테리어적으로 많이 채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발열이 없는 LED 램프나 형광등 등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이런 코니스 조명을 어디 뭐 커튼 박스라든지 그런 곳에 설치를 할 때는 바로 앞에 커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조명의 발열이 심해지게 된다면 그 커튼에서 열적으로 손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열이 좀 적은 것을 채택을 해야 된다, 조명을. 그래서 LED 등을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밸런스 조명입니다. 밸런스, 우리 밸런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균형이 맞는 이잖아요. 그렇죠? 벽면 조명으로 벽면의 투과율이 낮은 나무라든지 이런 금속판들을 놓습니다. 그 안에다가 조명을 숨겨요. 광원을 숨겨서 이 빛이 이 옆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이렇게 나가는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것이 밸런스 조명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분위기 조명의 효과적인 방식이며 광원으로는 마찬가지로 형광등이나 발열이 적은 LED 등이 많이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는 광창 조명인데요. 자, 광창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광벽 조명이라고도 말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어디에 채택을 하냐면 우리 지하실 같은데 지하실에 햇빛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그래서 마치 지하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1층에서 창문을 통해 햇빛으로 채광을 받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지하실의 벽 전체를 조명으로 사용하는 이것을 광창 조명 또는 광벽 조명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자연광이 들어오지 않는 실내에 조명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너 조명이라고 있습니다. 코너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천장과 벽면 사이에 조명기구를 배치를 해서 천장과 벽면을 동시에 조명하는 건데, 코니스는 코너에 어떤 턱을 만들어서 숨겨서 하는 것이고 코너 조명은 말 그대로 그냥 코너에 배치하는 조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개념 확인 한번 풀어보고 가보겠습니다. 자, 기구로부터 발산되는 광속의 90에서 100%가 아래로 향하게 하는 조명 방식이면은 어떤 것이죠? 간접이 아니라 직접 조명이죠. 기구로부터 나오는 광속이 모든 방향으로 향해 실내 전반적으로 균등한 조도를 갖는 조명 방식은 전반 확산 조명입니까? 맞는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균등한 조도를 갖는 조명 방식을 물어봤기 때문에. 자, 광속의 60에서 90%는 위로, 10에서 40%는 아래로 향하는 조명 방식은 반간접 조명입니까?
위로 60, 아래로 40 정도 가면은 반간접 조명이 되죠. 자, 빛이 물체에 가려져도 심한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조명 방식은 직접 조명이 아니라 간접 조명입니다. 조명기구 중 날개판이 빛을 차단하여 눈부심을 줄이고 아래 방향으로 확산, 반사시키는 기구는 글로브입니까? 아니요. 루버죠, 루버. 반사판으로, 반사판이 아니죠. 어떠한 나무나 목재 이런 걸로 이렇게 밑으로 빛을 확산시키는 거, 디자인적으로 우수한 루버라고 했습니다. 자, 코너를 이용해 아래쪽 벽이나 커튼을 조명하는 것은 코니스 조명이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발열이 없는 그런 LED 램프 등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천장 일부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속에 조명기구를 매입하는 거 우리가 라인 라이트인가요? 아니죠. 다운 라이트 또는 피놀 라이트가 되죠. 근데 다운 라이트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매입을 하는 거고 피놀 라이트는 그것보다 더 좁은 구멍으로 시설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장 매입 방법에 따른 분류 5가지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까지 벽면을 광원으로 하는 것, 그리고 천장에 매입하는 것, 그리고 천장면을 광원으로 하는 것이라고 분류를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실기시험도 해당이 됩니다. 천장면을 이용하는 광원으로 옳은 것은 또는 천장면을 이용하는 광원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하면은 먼저 천장면을 이용한다는 뜻이 뭐예요? 천장면을 광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천장에 매입을 하든지 둘 다 천장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해당이 되고 이것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천장면을 광원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것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천장에 매입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이것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천장면을 이용하는 거라고 하면은 둘 다. 천장에 매입하는 건 이거. 천장면을 광원으로 사용하는 건 아까 그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지을 수 있어야 된다. 약간 우리가 지금 마치 인테리어 업체 교육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인데 우리가 어쨌든 그런 국어에 있어서 좀 그렇게 해석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천장에 매입하는 조명 5가지를 말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 광량 조명 또는 라인 라이트, 그 다음에 코퍼, 그 다음에 다운 라이트, 피놀 라이트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교재 보시면 매입 형광등 하나 더 있게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러한 조명 방식뿐만이 아니라 조명을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지 그 설계 방식에 대해서 한번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수한 조명의 조건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뭔가 읽어보면 당연한 말인 듯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충분한 밝기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적당한 휘도 분포를 유지해야 되고요. 직접적인 눈부심이 없어야 그것을 우수한 조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그런 직접 조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평소 조명을 설계할 때 이런 직접 조명은 보다는 직접적인 눈부심이 없는 조명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조도를 해야 되는데 그늘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늘이 진 부분은 또 별도로 조명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수한 조명의 조건에는 그늘이 없을 것이 해당이 됩니다. 미적 효과도 굉장히 우수해야 되겠고요. 실내 분위기에 맞는 광색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극단적인 예로 그런 것을 꼽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집에 방에 조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마치 그 정육점 조명 있죠. 불그스름한 그 분홍색빛, 적색빛 조명을 만약에 해놓는다면은 굉장히 불안정한 심리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내 분위기에 맞는 광색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옥내 조명입니다. 옥내 조명은 실내 조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대표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 필기도 물론이고요. 실기시험에서도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단골 공식인데 FUNEAD입니다. 자, 재밌는 에이드. 제가 기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밌는 에이드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재밌는, fun, aid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F라고 하는 것은 등기구 한 개의 광속입니다.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구의 숫자인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형광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40W짜리 형광등 2개가 있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형광등이 하나, 2개가 세트라는 거예요. 세트. 이것이 하나의 어떤 장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40W짜리 2개이고요. 만약에 40W짜리 하나다. 그러면은 이렇게 형광등이 하나만 들어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등기구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럼 만약에 등기구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이것도 하나가 되고 이것도 하나가 돼요. 이해되세요? 만약에 등수를 구해라라고 하면은요. 이건 2개고 이건 1개죠. 그러니까 등기구 숫자는 같은데 등수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여기 F라고 하는 것은 등기구 1개의 광속입니다. 근데 문제에서요. 전 광속 F가 이제 형광등이거든요. F40W 곱하기 2 전 광속이 몇 루멘일 때라고 하면은 전 광속이라고 하는 거는 이 등기구 전체의 광속을 의미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등 1개, 형광등 1개의 광속은 몇 루멘이다 하면은 전 광속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몇 루멘이 되는 거예요? 곱하기 2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기구 숫자, 등기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경우에는 등수와 등기구 숫자가 같겠죠.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등수와 등기구 숫자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단위를 잘 보시고 그것에 맞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겠죠. 물론 이거는 실기에서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 제가 그 실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확실하게 해놓으시면 필기, 실기 모두 다 대비를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FUN, M은 EA라고 되어 있는데 위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라고 하면은 위에는 D가 있었는데요. 밑에는 M이 생겼습니다. 여기 D와 M은 어떠한 관계냐면은 역수 관계예요. 그래서 D를 M분의 1로 바꾸고 이 M을 넘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자, 그럼 D가 뭐고 M이 무엇이냐? D는 감광보상률이라고 합니다. 우리 뒤쪽에서 용어 같이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M은 보수율인데 보수율도 마찬가지로 용어 볼 겁니다. 근데 지금은 감광보상률과 보수율이 서로 역수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조명률이라고 있습니다. 조명률은 이제 U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뒤쪽에 실지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실지수를 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조명률을 알맞게 선정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명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A라고 하는 것은 면적입니다.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보통 면적이 됩니다. 자, 그래서 E는 뭐냐면 그 작업면 위의 평균 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명을 어떻게 설계할지는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내 조명 설계 조명기구 간격 및 배치인데요. 자, 일반적인 조명을 보통 이제 문제에서 내게 되면 직접 조명을 많이들 냅니다. 왜냐면 직접 조명은 보시다시피 광원이 있고요. 이렇게 광원이 천장으로부터 매달려 있죠. 그렇죠? 매달려 있을 때 이것이 지금 작업면인데 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작업을 하고 그런 작업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거기를 직접 비추고 있어요. 이것이 직접 조명이잖아요. 이런 것이 보통 일반적인 이제 문제에서 출제되는 조명이고 한 가지 더 출제가 되면은 간접 조명입니다. 반간접이나. 그것은 직접 하는 게 아니죠. 천장을 거쳤다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부터 배울 건데 그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S가 조명기구 사이의 간격입니다. 이 광원과 광원 사이의 간격을 S라고 하는데 S가 보시면 1.5H라고 돼 있어요. 저 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격은 1.5배 이하여야 된다. 어떤 것의 1.5배? H의 1.5배. 근데 H가 뭐예요? 작업면까지의 길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광원으로부터 작업면까지의 길이라는 거예요. 요것이 H입니다. H가 천장 높이가 아니라요. 이 전체 높이가 아니라요. 광원이 위치한 지점으로부터 이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이 작업면까지의 높이, 즉 작업면 상의 높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왜 직접과 간접이 중요하냐면 여기서는 H가 이거예요. 직접에서는. 왜냐면 광원이 여기 있고 작업면이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간접 및 반간접으로 오게 되면은 이게 H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게 H가 되는 거죠. 왜냐면 빛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요게 H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조명기구 사이의 간격 S를 결정할 때 또는 밑에 벽과 광원 사이 간격 S0를 결정할 때 저 H가 간접이냐 직접이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우리가 이 직접 조명 이렇게 생긴 것을 보통 펜던트형 조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펜던트형 조명은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매달려 있어서 마치 펜던트와 같은 그런 조명이다라고 해서 펜던트 조명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어쨌든 직접 조명에서 이 H는 이 H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겠죠. 자, 문제에서 펜던트 조명이 길이가 0.5m이고 그러면 0.5를 여기다 적습니다. 작업면의 높이는 한 0.8m이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8m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광원의 천장 전체, 그러니까 방의 전체 높이는 한 3m이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H를 구할 때 어떻게 H를 구할 수 있죠? 이 3m인가요? 아니죠. 이 0.5인가요? 아니죠. 3 빼기 0.5 빼기 0.8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3 빼기 0.5 빼기 0.8 하면 이 사이 몇 미터예요? 1.7m가 나오게 됩니다. 이 1.7m를 여기 이렇게 다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벽과 광원 사이의 간격을 다시 보면요. S0가 돼 있는데, 자, S0 처음에 벽측을 광원으로 사용할 경우, 광원을 여기 벽측을 사용할 경우에는 3분의 H라고 해서 조금 더 좁게 쓰라는 것이고요. 자, 벽측을 만약에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더 넓혀야 된다는 겁니다. 넓힐 수 있다. 그래서 광원이 여기 있으면 요 S0, 광원과 벽 사이의 거리 S0 있죠? 자, 이게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2분의 H, 사용할 경우 3분의 H.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간접 조명일 때는 보시면 마찬가지로 벽측을 사용하면 3분의 H, 사용하지 않으면 2분의 H로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5분의 1 S라고 이렇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간접 조명을 할 때는 요 광원과 천장 사이의 높이가 이 간격의 5분의 1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5분의 1. 5분의 1 이하. 아시겠죠? 자, 왜냐면 간접 조명은 위로 반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멀어지게 되면 위쪽으로 가는 빛이 약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이하여야 된다. 근데 5분의 1의 이 간격에 이하여야 됩니다. 광원과 천장 사이의 거리예요. 이게 간접 및 반간접에서 추가되는 개념이고요. 자, 실지수 보겠습니다. 실지수는 룸 인덱스라고 합니다. 이걸 왜 쓰냐면은 우리 조명률을 선정하기 위해서예요. 방을 설계를 할 때, 방에 조명을 설계를 할 때 실지수를 이용해서 조명률, 우리 표가 있거든요. 그 표를 이용해서 조명률을 선정을 해야지만 여기에 조명이 얼만큼이 필요하고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지수라고 하는 것은 hx 플러스 y분의 xy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식 꼭 외워주시고요. xy는 방의 폭과 길이입니다. 폭, 길이. 그리고 h는 광원의 작업면상 높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에서는 요 높이가 되는 것이고 간접, 반간접에서는 요 높이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지수는 전격이 있어요. A부터 J까지 있습니다. 실지수의 기호는 저렇게 되는 것이고요. 기호별로 실지수는 5.0, 4.0, 3.0, 2.5, 2.0, 1.5, 2.25, 1.0, 0.8, 0.6이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A라고 하는 것은 4.5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을 했을 때 4.5 이상의 값이 되면은 그냥 어떤 것으로 쓰라는 거예요? 실지수 5.0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격값이 맨 위가 이 전격값인데 전격값으로 선정을 해야지만 우리가 조명률을 계산할 때 전격값으로 선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표도 꼭 암기를 하셔야 되고 식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비슷합니다. 어디가 비슷하냐면 4.5가 여기 있잖아요. 4.5 이상인데 자, 4.0은 4.5와 3.5의 중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0이라고 하는 것은 3.5와 2.75 사이에 있는 것이고요. 자,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3.5가 1로 가고 2.75가 1로 가고 2.25 1로 가고 1.75 1로 가고 계속해서 연속이 됩니다. 이렇게 연속이 돼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실지수를 계산을 했을 때 요 애매한 경계에 위치하는 값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가 만약에 정답으로 되면은 계산값 쓸 때 2.25가 나와버리면 여기도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여기도 정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그런 적도 없을 뿐더러 이런 중복되는 범위는 출제되지 않는다. 이 사이값만 무조건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이 사이값이 되었을 때 이 값을 선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1.75와 1.38 중간은 1.5 정도, 1.38, 1.12 중간은 1.25 정도, 여기 중간은 1.0, 여기 중간은 0.8, 여기 이하는 0.6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공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조명률 나옵니다. 조명률이라고 하는 것은 실지수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 건데 광원의 광속분의 작업면의 광속 곱하기 100%로 조명률을 계산하게 되고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뭐 등수를 계산한다든지 광속을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에서는 조명률이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보수율이 나오는데 조명기구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신설했을 때, 설치했을 때
초기 조도와 최저 조도의 비를 말하게 되고요. 설계상의 조도는 보수율을 감안해서 초기 조도를 높게 합니다. 초기 조도를 높게 해야지만 나중에 그런 보수율을 감안을 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초기 조도를 높게 해주는 거죠. 감광보상률이라고 하는 것은 조명시설을 계속해서 사용하면 이 빛이 영구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자, 점등 중에 광속이 감소하는 것을 고려해서 애초에 소요되는 광속에 여유를 두는 것을 감광보상률이라고 합니다. 광속이 감소하는 것을 보상한다는 비율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광보상률의 역수를 뭐라고 한다고요? 보수율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다음에 도로 조명입니다. 도로 조명의 광원을 먼저 보시면 첫 번째, 안개가 심한 지역은 광속이 많고 그리고 식별성이 좋은 나트륨 등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번화가, 상가도 많고 사람도 북적북적하는 번화가인 경우에는 연색성을 고려한 메탈 헬라이드 등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연색성이 가장 나쁜 건 나트륨 등이고요. 연색성이 가장 뛰어난 거는 메탈 헬라이드 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그것보다 더 뛰어난 비슷한 거는 제논등 이런 것들도 되겠죠. 여기 보시면 제논등이 있잖아요. 이것도 연색성이 우수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 터널, 광장 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저압은 전압이 아니죠. 압력을 말합니다. 압축이 얼만큼이 되는지.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또 나옵니다. 도로 조명의 계산이에요. 도로 조명의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에 등줄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가로등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얼만큼 몇 개를 배치를 하냐, 이런 것을 좀 결정을 한다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광속을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요런 면적이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광속이 몇 루멘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 자, B라고 하는 건 도로의 폭이에요. 도로의 폭을 잠깐 보여드리면, 도로의 폭이라고 하는 것은 요 도로의 폭입니다. 도로가 이거예요. 왕복 2차선이거든요. 하나, 둘, 1차선 이렇게 돼 있죠. 이쪽은 이쪽, 이쪽은 이쪽 이렇게 되겠죠. 근데 자, 이런 도로 폭이 있는데 저걸 B라고 하는 것이고요. 미터예요. 단위 기본이. S는 등주 간격입니다. 등주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그라미가 등주거든요. 등주와 등주의 간격을 S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E라고 하는 도로 평균 조도를 말하게 되고, F는 광원 한 개의 광속입니다. 그러니까 등주 한 개의 광속을 말하게 되고요. 감광보상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까 전에 소유 광속이 여유를 두는 정도라고 했고, 조명률도 이제 U라고 했고요. 광원의 열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양쪽 대칭 및 지그재그는 2라고 적혀 있고요. 중앙 및 편도는 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개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FUN은 EAD라는 공식에서 A 대신에 지금 BS가 온 거거든요. A가 면적이잖아요. 근데 BS가 왜 왔냐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 이것만 볼게요. B 곱하기 S는 요 면적입니다. 여기 도로 조명을 설계할 때 요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등주 한 개가 담당하는 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대칭 및 지그재그라고 하는 것은 도로 양쪽에 대칭으로 이렇게 등주를 배열을 하거나 아니면 지그재그로 배열을 했을 때 그것이 개수가 2고, 중앙에 하거나 아니면 집중해서 아니면은 한쪽 배열을 했을 때 편도, 그랬을 때는 개수가 1이라는 건데, 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n분의 bs 있죠? 자, n분의 bs를 a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예시를 통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도로 양쪽 대칭 배열이 있고요. 도로 지그재그 배열이 있어요. 양쪽 대칭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주 한 개가 담당하는 면적을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색칠된 부분,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왜냐? 옆으로 가면은 이 등주가 여기를 담당하고, 옆으로 가면 이 등주가 이걸 담당하고, 밑에는 이 등주가 담당, 이 등주가 담당, 이 등주가 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등주 하나가 담당하는 면적은 이 면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면적을 보면 전체 폭이 B였는데 여기는 2분의 B가 됩니다. 그리고 등주 간격은 2분의 S, 2분의 S를 더하니까 그냥 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면적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는 2분의 B, S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전에 공식을 보면요. 양쪽 대칭일 때 2라고 했어요. 그러면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BS가 됩니다. 이게 결국 뭐예요? 여기 등주 한 개가 담당하는 면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지그재그도 볼까요? 이 등주가 이만큼을 담당을 했는데 밑에 등주는 이만큼을 담당을 하는 것이고, 그 옆에는 이만큼, 그 옆에는 이만큼,
이렇게 해서 결국에 대칭대와 똑같이 면적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bs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2분의 bs라고 했다고 해서 이 공식에서 2분의 bs 넣고 여기도 2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럼 4분의 bs가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됩니다. 이 공식은 요 공식일 때 n에다가 설명을 해준 거지 제가 그것을 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한 거지 저 2분의 bs를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으면 안 돼요. 한쪽만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 중앙 배열과 도로 편도 배열이 있습니다. 한쪽 배열. 보시면 폭이 이만큼인데요. 여기 중앙에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되면은 이 면적을 전부 다 혼자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B 곱하기 S가 됩니다. 2분의 S 더하니까 S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편도 배열이면 이 등주가 전체를 다 담당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B, S가 됩니다. 이때는 A는 BS라고 정리를 낼 수가 있는데 이 분모가 1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공식을 보시면 1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BS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자 양쪽 대칭과 지그재그일 때의 광속은 F는 우리가 fun aid라는 공식에 의해서 UN 분의 E, B, S, D인데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앙바 편도 배열에서는 F는 여기 위에 똑같이 적어보면은 E, B, S, D 그리고 U, N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기본 단위는 전부 다 루멘이죠, 루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는 우리 곡선도로를 조명할 때 배치 방법입니다. 마지막이죠. 자, 이거 하고 개념 확인 보겠습니다. 자, 곡선도로에선 조명을 어떻게 배치하면 좋냐면 양쪽 배치할 때는 대칭식, 그러니까 곡선을 그려볼게요. 자, 이런 곡선 도로가 있어요. 양쪽 배치를 할 때는 여기와 배치를 할 때는 대칭을 이렇게 이뤄야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한쪽 배치를 할 거면 차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바깥쪽에 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전상 직선도로보다 등 간격을 좁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직선도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곡선도로는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등 간격을 조금 더 잘 보이게 하도록 원래는 이만큼이었다면 이번에는 한 이 정도로 더 좁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곡률 반경이 클수록 곡률 반경이라고 하는 것은 곡률 반지름이죠. 그럼 여기서 반지름이 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완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컴퍼스로 원을 그려도 반지름이 큰 거는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곡률 반경이 작으면 좀 더 좁은 곡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등 간격은 그때는 조금 더 길게 할 수가 있다. 길게 하는 건 당연하죠. 왜냐면 완만하다는 것은 거의 이제 곡률이 적다라는 거니까 등을 좀 넓게 해도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하는 데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명 설계 한번 개념 확인 풀어보고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옥내 조명 설계 시 벽과 광원 사이의 간격 S0는 벽측을 사용할 경우 2분의 H보다 이하여야 된다가 아니라 사용할 경우에는 3분의 H여야 되죠. 왜냐면 조금 더 좁게 해야 되니까. 자, 광속이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여 소요되는 광속에 여유를 두는 것은 감광 보상률이라고 했습니다. 자, 도로 조명 설계 시 도로의 양쪽에 대칭 및 지그재그 배열일 경우의 면적은 A는 2분의 BS 맞습니다. 자, 돕선 도로 조명 배치 시 곡률 반경이 클수록 등 간격은 짧게 해도 됩니까? 클수록은 더 안전하다는 거니까 길게 해도 되는 거죠. XOOX라고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해폭이 X미터, 길이가 Y미터, 작업면으로부터 광원까지의 높이가 H일 때 실지수 K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실지수 K에 대해서 구하면 H의 X 플러스 Y 분의 X, Y로서 구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것을 계산을 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면 이것으로 정격값을 선정을 해줘야 됩니다. 폭 24m인 거리의 양쪽에 20m의 간격으로 지그재그식으로 등주를 배치하여 도로상의 평균 조도를 5럭스로 하고자 한다. 각 등주상의 몇 루멘의 전구가 필요한가? 단 도로면에서 광속 이용률은 25%라고 한다. 기출 문제로 출제가 된 건데요.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도로의 양측 배치 또는 지그재그 배치에서는 광속 F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E, B, S, D, U,
n 이렇게 적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 2분의 1을 해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식을 마저 작성을 해보면 조도는 5럭스라고 했고요. 폭은 24m라고 했고요. 등주는 간격은 20m라고 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감광보상률은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로 간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명률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시면 광속 이용률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명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0.25 곱하기 각 등주상이니까 우리가 등주 한 개가 담당하는 면적으로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2분의 1이 구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n은 1이라고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그 값은요 4,800 루멘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4,800 루멘 정답으로 골라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조명 방식과 조명 설계까지 하여 1장 조명 공학에 대해서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다음에 잘 활용하실 수 있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